네, 안녕하세요. 처인원예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식목일을 하루 앞두고 있고요. 이제는 완전히 영상권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동해 피해를 걱정할 일은 전혀 없어져서 나무를 심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순이 많이 트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식재할 때 순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물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점 명심을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올해는 가뭄이 길어요. 이런 경우가 지속될 경우에는 아무리 정원수라도 직접 물을 줘서 수분을 공급해 줘야 된다. 특히 식재 첫 해에는 이 점을 꼭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관목장미, 땅장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저희 처인원예종묘에서 1년에 가장 많이 판매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장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땅장미들 한 20몇 종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유럽장미라든지 독일장미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벌써 1차 입고분은 끝나고 2차 입고분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장미 같은 경우는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관리가 필요한 식물입니다. 예쁜 만큼 그 값어치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장미에 대해서 올해 좀 추천해 드릴 만한 품종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지를 하는 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일단 먼저 올해 추천해 드릴 만한 장미 한 품종을 소개를 드릴 텐데, 그 전에 먼저 이 땅장미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흔히 장미라고 하면 넝쿨을 태우는 장미들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땅장미들은 관목 형태로, 예를 들어 뭐 라일락이나 철쭉이나 이런 것들처럼 낮게 관목 형태로 자라는 것들을 땅장미라고도 하고, 관목장미라고도 하고, 정원장미라고도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아시는 데이비드 오스틴이라는 브랜드의 장미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뭐 코르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땅장미 계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넝쿨이 아니라 관목 형태로 키우는 장미들이 땅장미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 중에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품종은 이 노스텔지아라는 품종입니다. 이 노스텔지아라는 장미는 제가 제일 처음 본 거는 한 4년 전에 실물을 처음 봤고, 전 세계에 있는 장미 중에 가장 예쁜 장미는 항상 노스텔지아였거든요. 저희가 취급을 하게 되기까지가 한 4년 정도가 걸린 건데, 이 노스텔지아 같은 경우는 빨간색 테두리는 빨간색 꽃이 피면서 중간엔 하얀색이 들어와서 마치 빨간 접시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담아 놓은 것처럼 굉장히 특이하고도 예쁜 품종입니다. 오히려 이 라벨에 있는 사진들이 실제 모습보다 훨씬 더 안 예뻐 보일 정도로 실물이 훨씬 예쁜 장미고요. 노스텔지아라는 장미는 하이브리드 티 로즈라는 계열에 속해요. 어떤 장미는 이 순에 꽃이 여러 개 달려요. 대부분 이제 꽃이 작은 것들이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근데 이 장미 같은 경우는 이 새 순에 하나의 꽃만 피우게 되는데, 그만큼 꽃이 크고요. 또 무엇보다 하이브리드 티 로즈의 가장 큰 장점은 질병이나 아니면 곰팡이 같은 거, 아니면 병해충, 이런 전반적인 그 장애 요소에 다른 장미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장미 같은 경우는 통풍이 조금 불량하다던가 과하게 습하다던가 하면 금방 곰팡이 질병 같은 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비해서 다른 장미에 비해 훨씬 강건하다. 그러면서도 꽃도 제가 본 장미 중에는 가장 예쁜 장미니까, 장미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만약 이 노스텔지아라는 장미가 없다면 한 번쯤 키워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땅장미를 전지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원래는 저희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려서 땅장미 큰 거를, 오래된 걸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전지를 해드리면서 원래 촬영을 하고자 했는데, 대부분 이제 말씀 주신 거리가 저희 농원에서 1시간 정도 먼 거리여서 부득이하게 그림이랑 말씀으로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아주 간단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제 설명과 제가 첨부한 그림들을 같이 참고하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땅장미를 전지하는 건 넝쿨 장미와 마찬가지로 이 정도 사이즈의 장미를 식재를 한다고 했을 때 3년에서 4년 정도까지는 굳이 전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죽은 가지만 잘라주는 게 중요해요. 장미는 죽은 가지가 눈에 확연하게 티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땅에 심어놓은 장미가 있다면, 아직도 순이 안 트고 가지가 회색으로 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죽은 가지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건,
장미가 3, 4년 지나면 이제 이렇게 두꺼운 가지들이 밑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두꺼운 가지는 원래 순도 안 틔우고 회색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도 두께의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제 엄지손가락 정도 두께의 가지, 요 정도 두께의 가지도 만약에 회색으로 다 변하고 순이 트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은 가지들은 시기를 막론하고 아무 때나 제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시기는 여름이 전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름은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이렇게 습한 환경에 죽은 가지들이 살아있는 가지들 사이에 있게 되면 통풍을 방해하면서 더 많은 습을 유발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죽은 가지는 언제든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 꽃 핀 직후에 전지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꽃을 딴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가드닝 용어로는 이제 데드 헤딩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대부분의 판매되는 장미들은 이제 사계 장미죠. 이 사계 장미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장미는 이제 5월 중에 꽃을 한번 피우고, 꽃이 지고 나서 늦여름에 한 번 더 피우고, 그 다음에 설이 내리기 전에 보통 이렇게 3번 정도를 꽃을 피우게 되는데, 최근에 나오는 장미들은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겹장미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 겹장미 같은 경우는 질 때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꽃이 풍성하고 잎이 많은 만큼 꽃이 질 때는 이렇게 꺼멓게 말라가면서 꽃이 지기 때문에 그거를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지기 시작할 때, 꽃이 갈변을 하기 시작할 때 꽃을 따주는 작업을 바로 데드 헤딩이라고 합니다. 이 데드 헤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개화의 시기를 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깔끔하게 꽃을 피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11월쯤 꽃이 진 것들은 굳이 데드 헤딩은 할 필요는 없고요. 특히 이번에 첫 개화, 5월쯤 첫 개화하는 장미들을 데드 헤딩을 해주면 두 번째 개화가 훨씬 더 좋아지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서, 어렵지 않으니까 데드 헤딩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드 헤딩을 하는 부위는, 여기서 이제 장미가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될 텐데 바로 그 밑을 자르거나 아니면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따도 바로 뚝 따집니다. 뚝 따지니까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가위로 꽃이 지고 있는 바로 그 밑 부위를 잘라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데드 헤딩을 통해서 사계장미의 그 개화성을 더 촉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죽은 가지 자르기, 그 다음에 데드 헤딩,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수영의 결을 보고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지금 이 장미는 상대적으로 좀 어린 장미고 전지가 많이 된 장미여서 잘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이 장미를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밑에서 점점점 사이드로 벌어지는 형태로 관목장미는 자라게 됩니다. 이게 가장 올바른 형태의 성장이고요. 여러분들은 키우시다 보면 장미가 이렇게 넓게 자라다가 일부 가지들이 반대쪽으로 벌어지지 않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가지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건 지금 저희 상품이니까 그런 게 없겠죠. 근데 키우시다 보면 그런 장미가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가지들이 제대로 꽃을 피우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다른 가지들의 통풍이나 아니면 광합성을 방해하는, 햇빛을 막는 그런 악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가지마저도 꽃을 제대로 못 피우고 각종 병충해, 과습으로 인한 병충해에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자라나는 게 수영의 결이거든요. 수영의 결과 반대돼서 안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가지들은 모두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자르기 가장 좋은 시기는 딱 지금 때, 아니면 3월 이쯤이 가장 좋은 시기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아마 보시게 되면 4월 첫 주에서 둘째 주차 정도에 보시게 될 텐데, 그런 분들 중에 오래된 땅 장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가지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중요한 전지의 팁은, 이건 이제 나이를 많이 먹은 장미들에 해당이 됩니다. 나이를 많이 장미가 먹게 되면 가시가 달린 회색의 두꺼운 가지들이 마구마구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새순도 성장을 잘 안 하고 꽃도 잘 못 보게 되고, 나무만 크고 그냥 가시 달린 나무만 보게 되는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과감하게 그 오래 키운 가지들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3분의 1 정도로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밑에서 이렇게 목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목대들이 저마다 다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더 두꺼워지기 시작하고 더 성장하면 새로 나오는 가지들도 생기면서 이거보다 훨씬 많은 가지들이 밑에서 두꺼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다 두꺼운 가지들을 오래 키운 거니까 다 살리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이 가지 중에 3분의 1 정도를 다 잘라줘야 합니다. 이 밑에서 나오는 이 가지들을 다 잘라줘야만이 새로운 순을 성장도 잘하면서 역시나 통풍이나 광합성에도 서로 방해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공들여서 키웠는데 이렇게 오래 자란 가지들을 다 잘라내는 게 아까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아깝다고 계속 두게 되면 무성하게 커지기만 하고 꽃은 어설프게 되고 그럼 가시 달린 줄기만 팽배하게 되는 현상이 나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미관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두꺼운 가지들을 3분의 1 정도는 과감하게 잘라줘라. 이미 이런 초록색이 아니라 가지가 회색으로 돼서 많이 두꺼워져 있는 이런 가지들, 새순을 생산하지 않는 이런 가지들을 밑에서 다 잘라주셔서 장미가 전체적으로 통풍도 잘 되고 광합성도 잘 될 수 있게끔 좋은 가지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 마지막 전지의 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장미를 간단하게 전지하는 법, 땅장미를 전지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제가 말씀으로만 사실 설명을 드려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실제로 오래된 땅장미가 있으면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대신 저희가 이미지랑 아니면 영상을 보충을 해서 최대한 알 수 있게끔,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게끔 노력을 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서 이 유럽 장미 같은 경우는 싸지 않거든요. 크기에 비해 싸지 않는 나무니까 이 나무가 제대로 그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